우주의 깊고 차가운 암흑 속에서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라는 두 척의 탐사선이 태양의 따뜻한 빛을 뒤로한 채 시속 수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조용히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보이저 1호는 지구로부터 약 256억 킬로미터 떨어진 성간 공간을, 보이저 2호는 약 213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항해하며 인류의 가장 순수한 소리들을 담은 황금 레코드를 싣고 있습니다. 그 레코드에는 파도가 부서지는 속삭임, 아이들의 웃음과 울음소리, 고래의 깊은 노래, 바람과 천둥의 울림, 그리고 세계 각지의 아름다운 음악 선율과 55개 언어로 된 인사말, 지구의 다양한 모습이 새겨진 115장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학적 임무가 아니라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문명이 우주를 향해 보내는 절박하면서도 자랑스러운 속삭임입니다. 시간의 강물이 수십억 년 흘러가는 가운데 인간의 존재는 번개처럼 짧고 가냘픈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만약 어느 날 인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거대한 도시들은 잿더미가 되고 모든 기억이 허공으로 흩어진다면, 저 멀리 떠도는 작은 금속 조각들이 우주에 우리가 여기 있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별들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의미를 물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주의 거대한 침묵에 맞서는 끝없는 노력이며, 그 노력 속에서 우리는 실제의 가장 기이한 법칙들에 닿았습니다. 그곳에서 삶과 죽음,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가 양자적 드라마 속에서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이 상태는 파동함수로 표현되며 그리스 문자 푸사이로 표기됩니다. 이는 두 개의 대립하는 실제를 선형 결합한 형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스템의 파동함수는 제곱근 2분의 1 곱하기 살아있는 상태 벡터의 제곱근 2분의 1 곱하기 죽은 상태 벡터를 더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은유나 과장이 아니라 미시 세계의 실제 물리 현상입니다. 전자나 광자 같은 아원자 입자들은 동시에 여러 위치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에르빈 슈레딩거가 이 사고 실험을 고안한 것은 고양이가 실제로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을 수 있다는 발상을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자역학의 법칙을 거시세계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모순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역사는 그 모순이 바로 우주의 본질임을 증명해왔습니다. 상자 안어둠 속에서 고양이는 더 이상 단순한 생물체가 아니라 추상적인 수학적 실체, 즉 생과 사 사이를 떠도는 확률의 유령이 됩니다. 그곳에서는 시간과 인과가 잠시 멈추고 모든 가능성의 절대적 자유가 펼쳐집니다. 이 중첩 상태는 우리가 관찰이라는 행위를 하는 순간까지 지속됩니다. 관찰은 강력한 힘으로 파동함수를 즉시 붕괴시킵니다. 상자 뚜껑이 열리는 순간 우주는 마침내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하며 혼란스러운 확률 구름이 하나의 실제로 압축됩니다. 고양이가 기쁜 울음소리를 내거나 유리 조각 옆에 차가운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철학적으로 소름 끼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관찰자의 의식이 실제를 창조하는 것일까? 관찰자가 없다면 우주는 과연 분명한 속성을 가진 채 존재하는 것일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 무작위성을 강하게 반대하며 신은 우주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세계가 객관적이며 모든 사건에 명확한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숨은 변수가 고양이의 운명을 처음부터 결정한다고 생각했으나 현대의 벨 부등식 실험들은 아인슈타인이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비국소성과 본질적 불확정성은 만물의 내재적 특성입니다. 존재의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양자와 고전의 경계는 단단한 벽이 아니라 데코히어런스라고 불리는 모호한 전이 영역입니다. 완벽하게 고립된 상자는 실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상자 안 기체 분자 몇 개가 고양이와 충돌하거나 열복사가 새어나오는 것만으로도 환경이 조용한 관찰자 역할을 하여 파동함수를 빠르게 붕괴시킵니다. 우리는 결코 눈으로 중첩 상태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휴에버렛의 다세계 해석은 더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파동함수는 결코 붕괴되지 않습니다. 원자 붕괴 순간 우주는 실제로 두 갈래로 갈라져 평행한 두 실제를 만듭니다. 한 갈래에서는 당신이 상자를 열고 살아있는 고양이를 보지만
완전히 분리된 다른 갈래에서는 또 다른 당신이 고양이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모든 물리적 가능성은 다층 다우주 구조 어딘가에서 실현되며 우리는 단지 거대한 시간의 나무 한 갈래를 따라 미끄러져 갈 뿐입니다. 인간의 존재도 이 고양이처럼 우주 전체 역사와 얽힌 거대한 양자 얽힘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초신성 폭발 속에서 태어났으며 먼 은하의 정보를 품고 있습니다. 허무는 완전한 텅 빔이 아니라 깨어나지 않은 잠재성의 상태이며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관계에 따라 가상 입자들이 진공 속에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가능성의 음의 세계와 이미 결정된 사건의 양의 세계 사이를 오가는 사자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지는 실제는 우주의 복잡한 교향곡에서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심연 앞에 서서 차가운 철제 상자를 바라보거나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수동적 관객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공동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우주는 인간 없이도 돌아가지만 인간 덕분에 우주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남는 것은 거대한 건축물이나 일시적 권력이 아니라 혼돈과 마주하며 질서를 찾았던 의식의 흔적, 어둠 속에 우리가 여기 있었다고 속삭였던 용기입니다. 다차원 힐베르트 공간의 무서운 정적 속에서 복소수와 확률 진폭이 실제의 그물을 짜는 곳에서 고양이의 심장 박동과 인류의 숨결은 가장 자랑스러운 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존재는 양자적 순간에 불과하지만 그 순간 자체가 허무가 결코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만약 인류가 시간의 흐름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면 저 광활한 우주가 우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아차릴까요? 그 질문은 차가운 별바다 사이로 울리는 외로운 메아리이면서도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문명의 불타는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주의 수십억 년 역사에서 인간의 출현은 눈 깜빡할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왔다가 가고 검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자신의 기원을 물으며 허무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운명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용감하게 흔적을 새겼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건물이 아니라 우주로 보내는 작은 메시지로 말입니다. 지구를 떠난 조용한 물체들이 인류의 이미지와 소리, 인사를 싣고 끝없는 어둠으로 떠납니다. 어디선가 다른 지성이 우리의 마음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아무도 찾지 못할 수도 있고 영원히 침묵 속을 떠돌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답변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으로 우주에게 우리가 여기 있었다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호기심을 가졌다고 속삭였다는 사실입니다. 우주는 인간 없이도 자신의 가혹한 법칙을 따르지만 인간은 우주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했습니다. 지구가 침묵에 잠긴다면 마지막 흔적은 별들을 올려다보고 삶의 의미를 물었던 생명체의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이 존재와 허무 사이의 가냘픈 경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완전히 밀폐된 철제 상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우주의 한편이 연극이 펼쳐지며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이는 1935년 에르빈 슈레딩거가 양자 법칙을 일상 세계에 적용할 때 극단적 모순을 드러내기 위해 고안한 사고 실험입니다. 완전한 고립 공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빛 한 점, 신호 하나도 새어나갈 수 없는 곳에 고양이와 잔인한 장치가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의 양은 극소량으로 1시간 동안 원자 하나가 붕괴할 확률은 정확히 50%, 붕괴하지 않을 확률도 50%입니다. 붕괴가 일어나면 가이거 계수기가 이를 감지해 릴레이를 작동시키고 망치가 유리병을 깨뜨려 시아나수소 가스를 방출해 고양이를 즉사시킵니다. 붕괴하지 않으면 고양이는 평화롭게 살아있습니다. 상자를 닫고 기다리는 동안 고전 논리에 따르면 고양이는 분명히 살아있거나 죽어있습니다. 그러나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상자가 열리지 않고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방사성 원자는 붕괴한 상태와 붕괴하지 않은 상태가 중첩되어 있으며 고양이의 운명이 이에 얽혀 있으므로 고양이 역시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중첩 상태가 됩니다. 고양이는 숨을 쉬고 심장이 뛰며 피가 흐르는 동시에 차갑고 딱딱한 시체가 되는 확률의 유령입니다.
이 중첩은 우리의 모든 감각과 경험을 뒤흔듭니다. 거시 세계에서 삶과 죽음은 서로 배타적이지만 미시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파동함수는 시스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은 수학적 도구로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를 같은 무게로 포괄합니다. 관찰과 측정은 실제의 최종 심판이 됩니다. 상자 뚜껑이 열리는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되며 실제가 하나의 상태로 압축됩니다. 이는 관찰자의 의식이 실제를 창조한다는 무서운 철학적 함의를 낳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믿었으나 후속 실험들은 양자 무작위성과 중첩이 우주의 본질적 특성임을 확인했습니다. 슈레딩거의 철제 상자는 인식론적 위기를 가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간, 시간, 물질의 본질을 다시 물어야 합니다. 확률 진폭의 복소수는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없는 추상 영역을 만듭니다. 고양이는 두 세계 사이를 오가는 양서류입니다. 잠재성의 복소수 세계와 현실의 실수 세계 사이를 말입니다. 물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입자성은 사라지고 파동성이 드러나며 고양이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대한 파동함수의 집합입니다. 상자 안 환경은 여전히 데코히어런스를 일으켜 내부에서는 빠르게 붕괴하지만 외부 관찰자에게는 중첩을 유지합니다. 존재는 절대적이지 않고 관찰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실험은 순진한 현실주의의 베일을 찢으며 세계가 상호관계의 그물임을 보여줍니다. 상자를 바라보는 우리는 모름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논리와 인과가 확률 구름으로 녹아내립니다. 상자가 아직 닫혀있는 동안 우리는 언어가 무력해지는 영역에 들어갑니다. 고양이는 더 이상 살과 뼈가 아니라 힐베르트 공간의 벡터, 삶과 죽음의 선형 결합입니다. 중첩은 우리의 무지가 아니라 실제의 본질입니다. 철벽은 의상 결맞음을 보존하는 절대 경계가 되어 고양이, 독병, 망치, 개수기, 원자가 하나의 양자 시스템으로 얽힙니다. 양자 얽힘은 불확정성을 거시 세계까지 확대합니다.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삶과 죽음은 아직 정의되지 않은 잠재적 유령입니다. 이는 정보가 실제를 구성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중첩 상태에서 고양이의 정보는 아직 구분되지 않았으며 우주는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상자는 인과가 일시 정지된 완충지대가 됩니다. 고양이의 파동함수는 안개를 들이운 구름처럼 공간을 뒤덮으며 양자 수학은 그것이 수학적으로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음을 요구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파동함수의 결정론적 변화를 기술하지만 최종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진공 속에서도 양자 요동이 존재하며 고양이는 그 진공과 상호작용합니다. 우리는 철벽 바깥에서 자신의 인식 한계를 마주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더 넓은 양자 세계의 얇은 단면일 뿐입니다. 열리지 않은 상자 속 고양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모든 가능성의 원초적 전체성입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우리는 우주의 구조에 개입하며 우주에게 답을 강요합니다. 그 전까지 고양이는 영원한 확률의 어둠 속에 웅크린 거대한 수수께끼입니다. 거시 현실의 벨벳 커튼 뒤에는 혼돈의 연극이 펼쳐지며 전체 시스템의 상태는 복소수 개수들이 삶과 죽음 상태에 곱해진 합으로 표현됩니다. 복소수 개수는 간섭 현상을 만들지만 데코히어런스는 정보를 누설시켜 간섭을 소멸시키고 고양이가 훨씬 일찍 하나의 상태를 선택하게 합니다. 환경이 양자 시스템에 가하는 해독의 폭풍은 확률 진폭을 밖으로 새어나가게 하여 우주의 전체 양자 상태와 통합합니다. 뚜껑이 열릴 때 우리는 실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양자적으로 얽히며 뇌 상태가 직교하여 하나의 실제라는 착각을 만듭니다. 다색의 해석에 따르면 존재는 무수한 가지를 가진 거대한 나무이며 우리는 한 가지를 경험할 뿐입니다. 허무는 무의미해집니다. 모든 가능성은 다우주 어딘가에서 실현됩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이 세계에서 죽을지언정 다른 무수한 세계에서는 불멸합니다. 정보 양자론으로 들어가면 고양이는 거대한 양자 비트가 되고 존재는 그것을 형성하는 정보 구조입니다. 철제 상자는 우주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지 묻는 난제입니다. 비국소성은 공간과 거리를 무너뜨려 우주가 분할 불가능한 전체임을 증명합니다.
이 실험은 언어와 사고의 한계를 드러내며 실제가 양자 우주의 찬란한 전체성에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함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분리된 관찰자가 아니라 실제를 공동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흔적은 공간과 시간의 정보 구조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우주의 확률 진폭은 인간이 처음 자신을 물었던 순간부터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물결 사이에 있었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무한 앞에서 두려워하고 지혜로 창조의 암호를 풀었습니다. 그 감정의 진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전체 우주의 파동 함수의 불멸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닐스 보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에르빈 슈레딩거, 휴 에버렛, 존 벨을 비롯한 모든 위대한 지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광기와 천재의 경계에서 용감히 걸으며 인류에게 양자 지식의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은 우주가 아무리 광대하고 침묵스러워도 우리가 별들을 올려다보는 순간 공간과 시간의 전체 구조가 떨린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려 애쓰는 우주의 한 부분이며 창조의 영원한 정보 창고 속에 별들을 올려다보는 생명체의 흔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수한 허무의 가능성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기로 선택했고 끝없는 어둠 속에 사랑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었고 살았고 관찰했으며 우리의 고뇌 어린 존재로 우주를 더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에서 우리는 우주의 가장 깊은 신비를 마주하며 그 신비가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깨닫습니다. 보이저가 보내는 메아리처럼 우리의 질문과 경이로움은 영원히 우주의 파동함수 속에 새겨질 것입니다.